10강 통계 학습 목표 대표값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산포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를 해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1. 통계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키, 시험 점수, 하루 공부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평균은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평균은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70, 80, 90이라면 평균은 70점 더하기 80점 더하기 90점인 240을 3으로 나눈 80입니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 20, 30, 40, 50의 중앙값은 30입니다.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10, 20, 30, 40의 중앙값은 20과 30을 더해서 나누기 2한 25입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5, 6, 7, 7, 8에서는 7이 두 번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7입니다. 만약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여러 개라면 최빈값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산포도란 자료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자료가 서로 비슷하면 산포도가 작습니다. 자료가 크게 차이 나면 산포도가 큽니다. 예를 들어 A반은 79점, 80점, 80점, 81점, 80점은 산포도가 작습니다. B반은 50점, 70점, 80점, 90점, 110점은 산포도가 큽니다. 시험에서는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료의 해석. 통계에서는 평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반 평균 80점, B반 평균 80점이라도 점수의 분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과 함께 중앙값, 최빈값, 산포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가 중요한 이유. 통계는 시험 결과 분석, 여론조사, 경제 자료, 과학 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실생활에서도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평균은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다.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구한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산포도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자료를 해석할 때는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 최빈값, 산포도도 함께 고려한다. 확인 문제 1. 다음 자료의 평균은 60점, 70점, 80점, 90점. 보기 1, 70점. 보기 2, 75점. 보기 3, 80점. 보기 4, 85점. 정답은 2번 75점. 문제 2번 다음 자료의 중앙값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보기 1, 20, 보기 2, 25, 보기 3, 30, 보기 4, 40. 정답은 3번 30. 문제 3 다음 자료의 최빈값은 2, 3, 3, 4, 5, 5, 5. 보기 1은 2, 보기 2는 3, 보기 3은 4, 보기 4는 5. 정답은 4번 5. 11강 경우의 수와 확률 심화. 학습 목표. 경우의 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확률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경우의 수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 구하기.
경우의 수는 하나씩 빠짐없이 세어봅니다. 예를 들어 상의가 빨강, 파랑 두 벌, 바지가 검정, 흰색 두 벌이라면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빨강 더하기 검정, 빨강 더하기 흰색, 파랑 더하기 검정, 파랑 더하기 흰색으로 모두 4가지입니다. 곱의 법칙. 두 가지를 차례대로 할 때에는 각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면 주사위는 6가지, 동전은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2,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확률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확률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즉,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확률 구하기. 예제 1.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짝수는 2, 4, 6으로 3가지입니다. 따라서 3 나누기 6은 2분의 1, 2분의 1이 확률입니다. 예제 2. 동전을 한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2가지이고 앞면은 1가지, 따라서 2분의 1입니다. 확률의 범위,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입니다. 즉,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게 확률입니다. 확률이 0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률이 1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져 7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1에서부터 6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1입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이 중요한 이유. 경우의 수와 확률은 게임, 통계, 경제, 과학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핵심 정리, 경우의 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의 수이다. 차례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 확률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것이다.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이다. 확률이 0이면 불가능, 1이면 반드시 일어난다. 확인 문제 1. 동전을 한번 던질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보기 1. 1가지, 2. 2가지, 3. 3가지, 3. 4가지, 4. 6가지. 정답은 2번 2가지. 문제 2번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3이 나올 확률은 보기 1. 2분의 1, 보기 2. 3분의 1, 보기 3. 6분의 1, 보기 4. 1. 정답은 3번 6분의 1. 문제 3.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보기 1, 6분의 1, 보기 2, 3분의 1, 보기 3, 2분의 1, 보기 4, 3분의 2. 정답은 3번 2분의 1. 12강 수학적 문제 해결. 학습 목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 과정을 검토하고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학적 문제 해결이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계산하고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 수학 문제는 다음 순서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문제를 천천히 읽는다. 2.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3. 알맞은 공식을 선택한다. 4. 계산한다. 5.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둘레나 넓이를 구할 때 도형을 직접 그리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또한 원, 삼각형, 입체도형 문제에서도 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을 세워 해결하기. 문장의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보다 5 큰 수는 x 플러스 5, 어떤 수의 2배는 2x 처럼 식으로 표현한 뒤 계산합니다. 방정식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표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자료가 많을 때는 표를 만들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점수나 물건의 가격을 비교할 때 표를 이용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통계 문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답의 타당성 확인하기. 답을 구한 뒤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5cm 라는 답이 나왔다면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계산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정식의 해를 원래 식에 대입하여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활용. 수학적 문제 해결은 쇼핑할 때 할인 계산, 여행 거리 계산, 통계 자료 분석, 건물의 높이 계산, 생활 속 비용 계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수학은 학교 공부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정리.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 후 해결 방법을 찾는다. 문제 해결 과정은 이해, 계획, 계산, 확인의 순서로 진행한다. 그림, 식, 표 등을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답을 구한 후에는 반드시 타당성을 확인한다. 수학은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확인 문제 1.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계산하기, 2. 문제를 정확히 읽기, 3. 답 확인하기, 4. 공식을 외우기. 정답은 2번 문제를 정확히 읽기. 문제 2번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그림 그리기, 2. 식 세우기, 3. 색칠하기, 4. 암기하기. 정답은 2번 식 세우기. 문제 3. 답을 구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보기 1. 문제를 다시 만든다. 2. 계산 과정을 지운다. 3.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4. 공식을 다시 외운다. 정답은 3번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13강 중학교 3학년 가정 종합 학습 목표 중3 수학의 핵심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단원별 주요 공식을 이해할 수 있다. 검정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곱근과 실수 제곱근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5는 5입니다. 실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한 수입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대표적인 무리수는 루트 2, 루트 3, 파이 등이 있습니다.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식을 꼬부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최고 차항의 차수가 2인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을 풀면 x는 3, x는 마이너스 3이고 x 최고차 항의 차수가 2이므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식으로 나타나고 a가 0이 아닌 형태입니다. 그래프는 포물선입니다. a가 0보다 클 경우 위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을 경우 아래로 볼록합니다. 꼭지점은 그래프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점입니다. 삼각비.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삼각비입니다. 사인은 높이 분의 빗변. 사인은 높이 나누기 빗변, 높이 나누기 빗변. 코사인은 밑변 나누기 빗변. 탄젠트는 높이 나누기 밑변입니다. 대표적인 값은 각이 30도일 때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는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원의 성질. 원과 직선에서는 할선, 접선, 접점을 배웠습니다. 접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원주각에서는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에서 2를 나눈 것이고 같은 호를 보는 원주각은 항상 같다.
반원을 보는 원주각은 항상 90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체도형 대표적인 부피 공식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고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세제곱,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원뿔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입니다. 건널비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입니다. 통계와 확률. 평균은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고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확률은 원하는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눈 것입니다.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입니다. 문제 해결 전략. 수학 문제는 다음 순서로 해결합니다. 1. 문제를 정확히 읽는다. 2. 무엇을 구하는지 확인한다. 3. 알맞은 공식을 선택한다. 4. 계산한다. 5. 답을 확인한다. 검정고시에서는 계산 실수보다 공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제곱근은 제곱하여 어떤 수가 되는 수이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포함한다. 인수분해는 식을 꼬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다. 삼각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낸다.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접선은 반지름과 항상 수직이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평균은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이며 확률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것이다. 확인 문제 1. 다음 중 무리수는 보기 1, 3, 보기 2, 2분의 1, 보기 3, 루트 2, 보기 4, 마이너스 5. 정답은 3번 루트 2. 문제 2번. 중심각이 120도일 때 같은 홀을 보는 원주각의 크기는 보기 1, 30도, 보기 2, 45도, 보기 3, 60도, 보기 4, 120도. 정답은 3번 60도. 문제 3번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보기 1 파이 r 제곱, 보기 2 파이 r 제곱 h, 보기 3 3분의 1 파이 r 제곱 h, 보기 4 2 파이 r. 정답은 2번 파이 r 제곱 h. 문제 4번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보기 1 6분의 1, 보기 2 3분의 1, 보기 3 2분의 1, 보기 4 3분의 2. 정답은 3번 2분의 1. 문제 5번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모양은 보기 1 위로 볼록, 보기 2 아래로 볼록, 보기 3 직선, 보기 4 원. 정답은 2번 아래로 볼록.